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핀테크인의 밤 온라인 행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혜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오늘 2020 핀테크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0 핀테크인의 밤은 다양한 핀테크 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더욱 성장해 나갈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미래와 금융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속되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예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온라인 중계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오늘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 핀테크인의 밤은 1부와 2부의 순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내빈 소개, 축사, 환영사 이후 감사패 증정과 함께 특별 강연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분들 중 1시간 이상 접속해주신 분들께는 기념품을 발송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참석해주신 분들께는 럭키드로우 추첨을 통해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함께하는 온라인 행사이므로 다소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화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연결상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줌 앱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앱으로 재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분들께서는 모두 음소거 모드를 계속 유지해 주시고 각자 본인의 화면을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의 화면이 행사장에서 다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화면을 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빨간 화면이나 색깔 있는 화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검정 화면에 이름만 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꼭 화면을 켜주시기 바라며 네, 그리고 외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0 핀테크인의 밤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는 내빈께서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밝게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여러분 화면 너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협회장님, SK경영경제연구소 김지현 상무님, 네, 이렇게 세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내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무위원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축하 영상 메시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주목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2020년 핀테크인의 밤 행사의 원택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탓에 관계자 여러분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화상으로 인사드리는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대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디지털 금융의 혁신 최일선에서 묵묵히 또 힘차게 활동하고 계시는 핀테크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 혁신, 생활의 편리함, 고용의 증대 등 다양한 순기능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출연해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선도 기업들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핀테크 산업 성장 기반과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써주고 계신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원장님과 핀테크 산업협회 류영준 대표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웠던 2020년 그래도 건강하고 힘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핀테크 산업의 발전도 더욱더 눈부신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핀테크 그리고 우리 핀테크 산업협회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빨리 마스크 없이 함께할 수 있길 희망하며 힘찬 응원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핀테크 산업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너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핀텍지원센터 정유신입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님의 축사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많은 활동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핀테크인의 밤도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아쉽게도 모든 순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시간 비대면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 여기 핀테크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은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기반 기술로 혁신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오히려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더욱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혁신과 도전을 키워드로 핀테크 활성화를 다양하게 지원한 결과 올해 2020년은 한국 핀테크 업계가 힘차게 뛰어오르는 원년으로 우리의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해로 기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이 시행되고 P2P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활발해지고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바야흐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3천억 원의 핀테크 혁신펀드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고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상장 문턱도 낮아져서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핀테크 산업은 급속한 성장이 계속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핀텍지원센터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서 올해 170억 원의 핀테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집행 중인데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행사 국내 최초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개최를 했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원, 핀테크 기업의 금융보안 및 클라우드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멘토링 및 교육 등 핀테크 생태계 전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핀테크 산업협회와 핀테크 현장의 주인공이신 혁신금융 사업자들을 포함한 핀테크 기업, 또 활발한 디지털 혁신과 핀테크 협력을 진행 중인 금융회사, IT 기업, 금융 유관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섹터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2부에는 9개 분과별로 함께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이 지속되었던 올해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를 전망해 보면서 참석해 주신 분들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과 협력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류영준 협회장님의 2020 핀테크인의 밤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류영준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2020년 핀테크인의 밤을 맞아 귀한 시간을 내서 축사해 주신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유진 센터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참석자 여러분과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올 한 해 전 세계를 관통한 키워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단어인 팬데믹이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언택트라는 뉴 노멀이 강제가 되었고, 지금 이렇게 송년의 밤을 여러분들과 온라인에서 만나는 다소 비현실적인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팬데믹으로 인한 언택트 라이프의 확산은 핀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금융의 가파른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언택트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금융의 고도화는 결과적으로 더 높은 밀도와 잦은 빈도의 비대면 컨택트를 창조할 것이며, 그 새로운 무대의 천병이 핀테크이자 여러분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든 경제 주체와 산업 부문의 당면 과제가 되었으며, 그 속도와 파급 효과는 단연 금융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영토를 선점하기 위한 그레이트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핀텍 업계의 진짜 경쟁자는 전통의 초국적 금융회사와 중국 등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혁신가들이 될 것입니다. 때마침 국회와 정부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 지원을 통해 디지털 금융으로의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핀테크 업계에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협회도 제가 회장에 취임할 때 약속드린 3가지 핵심 공약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회원사 하나하나의 의견을 살피고, 협회가 먼저 다가가 살피고, 전달된 의견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금융권과 핀테크 가족 모두가 상호 협력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각자의 자리에서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고민하며 디지털 금융으로의 대전환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한민국 핀테크 생태계 육성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가득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회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해 주신 분께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각각 감사패를 3분께 드리고 공로패를 1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한 분 한 분 모시고 전달드려야 하지만 부득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직접 만나 뵙지 못하는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호명만 해드리고 감사패는 저희가 별도로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님께 공로패를 드립니다. 공로패 21대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 귀하는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를 맞아 선도적인 입법 활동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의 초석을 다지고 금융혁신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320개 회원사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0년 12월 3일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협회장 유영준.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해드리는 분들은 2020년 올 한 해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각 사에서 고생해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핑크 전재식 본부장님, 페이코 권남용 팀장님, 디셈버앤컴퍼니 김신재 팀장님, 이렇게 총 3분입니다. 3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화면이 현장에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너머로도 큰 박수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화면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올 한 해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명만 해드리고 감사패는 별도로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디캠프 이렇게 총 3곳입니다. 감사패 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덧 감사패 전달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내년에도 핀테크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분들의 지원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는 SK경영경제연구소의 김지현 상무님께서 대한민국 금융혁신, 핀테크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지현 상무님께서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발간한 헬로 핀테크의 지필진이시며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 SK플래닛 신산업 부문장, 다음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서비스 전략이사를 역임하셨으며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화, 스마트워크 특별전담반 외 다수 집필하셨습니다. 그럼 김지현 상무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우선 한국의 선진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핀테크인의 밤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강연은 사실 공지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인데 이미 핀테크 사업에서 여러 경험들과 또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가신 여러분들께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2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실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금융의 핀테크화에 있어서도 사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인터넷의 기술적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놓쳐서는 안 되는지 사용자 경험 입장에서의 핀테크에 대한 시사점들을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핀테크가 더 보편화되었을 때 이 비즈니스 모델, 시장의 구조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떤 시사점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지 이 2가지 시사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알리페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알리페이는 너무나 잘 아시는 핀테크의 사례가 될 텐데 저는 여기에서 3가지의 시사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화면에 보여지는 게 꽤 오래된 영상이에요. YTN에서 보도했던 자료인데 알리페이가 얼마나 중국에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중국에서는 거지조차도 현금이 아니라 알리페이로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적선을 받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아니 얼마나 핀테크가 일상에 침투했길래 거지조차 적선을 알리페이라고 하는 핀테크 앱을 통해서 사용할 정도일까요? 그래서 실제 최근 들어서 저도 중국 출장은 작년도까지 많이 갔었는데 중국에 잘 알려진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아니면 일반 시장이나 일반 마트 편의점에서는 한국에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조차 없거든요. 심지어는 현금도 요즘에는 받질 않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현금 결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스름돈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한 핀테크 서비스가 보편화됐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첫 번째, 핀테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소외계층이 그만큼 핀테크를 통해서 더 많은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됐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거에 보편화가 핀테크를 통해서 더 앞당겨졌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들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건 노점상들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기존 핀테크 지금처럼 보편화가 되기 전에는 노점상에서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결제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핀테크는 이런 절차를 단순히 QR코드 하나만 인쇄하면 손쉽게 그 누구도 노점상에서 핀테크를 기반으로 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 결제가 아닌 그런 거를 바꿔놓은 거죠. 그 얘기는 첫 번째, 핀테크 우리 주목할 시사점은 금융의 소외계층까지도 핀테크 서비스를 보편화시켰다. 두 번째도 있죠. 두 번째는 알리페이의 앱 화면입니다.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화면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뭐가 달라 보이세요? 핀테크를 통한 포탈화가 이루어졌죠.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는 특정 서비스, 특히 금융 서비스에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토스, 예를 들면 송금으로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들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송금에서 시작했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간편 결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아우르고 있지만 아직은 포털화까지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금융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알리페이 앱을 실행하고 영화관을 예매하고 항공권을 예약하고 더 나아가서는 호텔 숙박권을 예약하고 택시를 부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핀테크 앱을 실행하는 이유가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앱을 실행하고 그 앱에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한 이후에 결제를 알리페이 안에서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시사점. 핀테크 앱이 일상 라이프의 플랫포머가 됐다. 이게 두 번째 큰 시사점입니다. 세 번째 시사점입니다. 이 영상 역시나 한 3년 전에 촬영한 영상인데 KBS의 미래기획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중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통해서 결제하는 화면입니다. 중국 사용자들이 중국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핀테크 앱을 이용하다 보니 해외에 놀러 갈 때도 해외에서조차 그 해외의 표준화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한국에서조차도 웬만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서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매장에서 알리페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중국인이 결제를 할 수가 없다 보니 매장이 중국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알리페이 인프라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핀테크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곰곰이 우리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금융 소외계층에게 핀테크를 통한 금융 서비스의 보편화. 두 번째, 핀테크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 포털화. 세 번째,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화. 즉 한국의 핀테크도 결국 한국 안에서 머물 게 아니라 더 나은 형태의 진화를 하기 위해선 알리페이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장점들을 어떻게 우리의 전략에 녹아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도 고유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한국은 이미 금융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선진국이죠. 신용카드 또 캐시카드의 사용량이 월등히 높은 데다가 그리고 이미 벌써 컴퓨터 기반의 웹에서는 공인인증서 기반의 다양한 결제가 오래도록 이루어져 왔거든요. 단 모바일 페이먼트는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의 웹 기반의 결제보다 더 속도가 빠릅니다. 훨씬 더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 앞에서도 쇼핑몰에서 결제를 할 때 웹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간편 결제를 이용할 만큼 간편 결제의 보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한국 핀테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결국 속도 부분, 즉 핀테크 서비스의 속도 부분을 잡았다. 그러다 보니 보다 많은 영역에서 간편 결제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감성의 UX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게 카카오뱅크에서 적금을 드는 화면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금융 서비스, 은행에서 적금을 들고자 할 때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였지 적금을 드는 그 과정 내내 내가 즐길 수 있는 나만의 감정적인 포인트는 없었거든요. 근데 화면에 보여지는 카카오뱅크의 적금 서비스는 감성적 포인트가 묻어나죠. 그러다 보니 캐릭터를 고를 수가 있고 26주 동안 적금을 들면서 그 과정을 낱낱이 기록하고 심지어 그거를 누군가하고도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핀테크 서비스는 기존의 숫자 중심의 금융을 사용자의 감성 중심으로 풀었다. 그리고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들은 그런 기존의 금융이 제공하지 못했던 핀테크 고유의 사용자 경험과 UX와 감성적인 포인트를 강조했다는 거죠. 이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에 있는 이모티콘 보내기와 기존의 휴대폰의 SMS를 들여다보면 기존 휴대폰의 SMS는 문자,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지만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은 나의 감성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카카오톡이 기존의 SMS를 감성을 소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욱더 진화시킨 것처럼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 역시 기존의 금융의 숫자를
감성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금을 드는 그 과정이 즐겁죠. 그리고 적금 드는 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주변에 자랑을 하고 싶어 할 만큼 감성적인 소구 포인트를 잘 잡았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어서 카카오뱅크에서 모임 통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보였는데 그 모임 통장을 소개한 영상입니다. 한번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기존에 이미 은행에도 모임 통장 기능이 제공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이 인기인 이유는 모임 통장을 개설을 했을 때 이자를 주거나 이런 장점이 아니라 모임 통장을 운영하는 총무와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회원들이 어떻게 하면 모임 통장을 통해서 회비 관리와 입금과 손쉬운 정보 공유를 쉽게 해줄 수 있는지 그 고객 경험을 잘 풀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자, 두 번째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한국 핀테크의 가장 큰 강점이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사용자의 감성적 경험을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똑같은 서비스를 할지라도 그걸 편리하게 풀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구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 통장을 개설할 때조차도 그냥 개설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개설하는지 그리고 회비가 입금이 안 됐을 때 그 회비를 회원들에게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도 그냥 문자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저런 이모티콘과 함께 감성적인 소구 포인트를 잘 담아서 전달을 하다 보니 기존의 모임 통장이 제공하지 못했던 감성적인 사용자 경험을 잘 설계해서 제공한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임 통장을 사용할 때는 사실 엑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회비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의 모임 통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쉽게 회비 관리도 가능하고 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정리도 쉽고 또 그런 사항들을 공유하는 것도 아주 쉽게 설계되어 있죠. 그래서 한국의 핀테크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속도와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을 잘 감성적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자 가치를 높였다는 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군데에서도 발견이 돼요. 화면에 보여지는 건 P2P 대출 서비스인 랜딧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출 관련된 내역을 확인하는 화면이거든요. 저도 테스트로 3년 전부터 한 1,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땐 투자한 내역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었거든요. 반면에 랜딧에서 제공되는 제가 투자한 1,000만 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1,000만 원에 돈들이 어떻게 조각조각이 나와서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가 되어 있고 투자된 금액이 어떻게 반환되고 있는지 현재 문제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얼마나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죠. 결국 이것도 UX예요. 사용자 경험. 내가 투자한 금액을 어떠한 UX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존 증권사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죠. 해외 주식 투자나 우리 국내 주식 투자. 그럴 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어떤 기업에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이윤 창출을 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화면 구성이 중요하다고요. 사용자 경험.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핀테크 서비스들은 이런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고도화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그런 고민들이 서비스에 잘 녹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다른 금융 서비스와는 다른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핀테크 서비스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속도,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 사용자에게 어떤 편의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잘 정리하는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랜딧과 같은 P2P 대출 서비스도 대출을 통해서 돈을 물론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어떤 화면 구성으로 어떠한 기능을 전달하고 소비자가, 사용자가, 금융 투자자가 어떠한 방식의 서비스를 화면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디자인이 그 어느 때 핀테크 서비스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건 스타벅스 앱이에요. 스타벅스 앱을 소개하는 화면인데 스타벅스 앱은 사실 스타벅스 오프라인 카페를 이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앱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장에서 아주 손쉬운 결제를 지원하거든요. 심지어는 사이렌 오더라고 해서 매장에 방문하기도 전에 미리 주문하고 결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매장에서 저렇게 줄 서서
대기하지 않아도 되고 신용카드를 들이밀고 포인트나 마일리지, 별표 적립을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결제와 함께 포인트, 별, 마일리지 적립들이 쉽게 됩니다. 심지어는 스타벅스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한 내 상품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알 수가 있죠. 마치 여러분이 배달의 민족 통해서 주문을 하면 현재 배달하는 내 음식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스타벅스 카페에서도 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주문한 음료가 준비가 다 됐는지 마치 진동벨 기능이 통합되어서 디지털로 제공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바로 스타벅스 앱은 오프라인에 있는 카페에서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집어넣고 그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어떤 커피숍에 가서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이용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앱을 실행을 해서 결제를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서 마트 앱을 실행하거나 백화점 들어가면서 백화점 앱 실행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는 장소에 가게 되면 앱 실행해봤자 카카오톡을 실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앱을 실행하지 결제 앱을 실행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거를 바로 한국의 스타벅스 코리아가 따지고 보면 가장 선진적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이렌 오더를 세계 최초로 오픈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오히려 스타벅스 본사에 수출하고 있는 셈이니 따지고 보면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가 그만큼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걸 뜻하죠. 미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 페이먼트가 가장 활성화된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애플페이나 삼성페이가 아니라 스타벅스페이예요. 이유는 스타벅스페이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스타벅스에서 커피숍 주문을 할 때 결제가 편리하게 제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애플페이와 같은 모바일 페이먼트보다도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 스타벅스페이는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애플페이는 그 어떤 곳에서나 쓸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스타벅스페이의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유는 핀테크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주는 위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스타벅스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간편 결제 서비스와는 달리 충전 기반으로 제공이 됩니다. 선불 충전. 그러다 보니 선불 충전을 통한 낙전 수익도 상당히 높죠. 즉 충전을 해놓고 아직 쓰지 않고 남은 금액들이 미국에서만 1조가 넘거든요. 한국에서만 거의 1,000억에 육박하고 미국에서 1조가 넘는 정도 수준이면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서 따지고 보면 은행 잔고 기준으로 보면 스타벅스는 은행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물론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실제 스타벅스 페이를 통해서 미국에 어느 정도의 충전금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미국 지방은행의 일반 은행보다 수준이 더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죠. 우리에게. 스타벅스라고 하는 회사는 금융 서비스,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보다 기존 금융보다 오히려 더 많은 충전금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핀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게 꼭 금융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그 회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점을 가지고 있는 일반 유통회사에서도 충분히 핀테크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즉 제가 향후 핀테크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할 때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핀테크는 금융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기관이 아닌 그 어떤 기존에 있었던 전통 산업에서도 유통업, 제조업, 광고 마케팅업, 의료산업,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 접점만 가지고 있으면 손쉽게 핀테크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기존에 있었던 핀테크 회사들은 다양한 산업 영역과 접목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해석이 돼도 무방한 얘기죠. 실제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관련된 기술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게 제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화면을 보게 되면 스타벅스 안에는 수많은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바리스타 앞에도 있고요. 픽업대 앞에도 있고요. 그리고 카운터 앞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들은 다 상호 연동되어 있어요. 매장 전체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리고 스타벅스는 2012년도에 스퀘어라고 하는
핀테크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직 핀테크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만 하지 않았지 충분히 핀테크와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회사라는 거죠. 그만큼 핀테크 영역은 꼭 금융기관만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핀테크로 진출할 수도 있고 거꾸로 핀테크 산업이 다른 산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무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 국내에 핀테크 기업들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순수한 인터넷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들. 두 개로 나뉘죠. 이 안에서도. 빅테크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거대한 플랫폼을 가지고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페이먼트에 진출을 한 기업, 그리고 아예 스타트업으로서 IT 기술을 기반으로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이 그렇게 진출한 인터넷 기업에서의 핀테크 서비스가 있고, 두 번째는 유통 기반으로, 유통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이커머스와 오프라인 유통 쪽과. 그래서 유통을 기반으로 고객 접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 설명드린 스타벅스처럼 그렇게 유통을 기반으로 해서 거래액이 있고 고객 접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간편 결제를 태워서 그걸 기반으로 핀테크에 대한 확장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애플페이, 삼성페이, 또 LG페이처럼 기존 스마트폰에 있는 제조 산업 영역에서 거기에 페이먼트를 갖다 붙여서 제공하는 세 번째 영역, 그리고 맨 마지막 네 번째가 기존 금융 영역,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 부분은 인터넷 기업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편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들 기업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핀테크에 감성적인 고객 포인트를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 속도,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더 빠른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 다른 경쟁 기업들보다는 핀테크 영역에서 도드라지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핀테크 서비스를 구상하고 고민을 할 때는 속도, 두 번째 사용자의 감성적인 고객 경험을, 즉 금융 서비스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능력과 역량이 중요하다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중국의 알리페이를 사례로 들었던 것처럼 보다 보편화된 금융 서비스를 비소외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라이프 금융 포털화가 가능한지, 세 번째는 글로벌화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핀테크 전략을 수립하는 게 결국 핀테크 시장 전망에 있어서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핀테크 서비스뿐만 아니라 IT 기업들의 성공 공식은 딱 뻔합니다. 우선 깊게 팝니다. 단 그 깊게 판 게 사람들한테 와우하고 소구 포인트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깊게 파죠. 다음은 한메일, 네이버는 지식인, 이런 것처럼. 토스는 송금, 카카오와 네이버는 간편 결제.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깊게 판 다음에는 확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선불 결제, 해외 결제, 보험 상품 판매, 금융 상품 판매, 더 나아가서는 가계부, 청구서, 수많은 형태의 대출, 재테크,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금융 상품들을 재판매하는 부분들을 이들 핀테크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타벅스가 보여준 것처럼 스타벅스는 전혀 금융과 무관하지만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업 영역에서 핀테크 부분을 연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역시 핀테크 기업도 시작은 핀테크에서 시작했지만 다양한 형태의 토탈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있다는 게 핀테크 서비스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네이버페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핀테크 서비스들은 하나만 팔지 않고 수많은 상품들을 팝니다. 그것도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팔죠.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타겟 마케팅을 통해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금융 상품들을 적절하게 큐레이션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기존의 금융 서비스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최적화된 그리고 맞춤형 금융 상품들을 팔고 있다는 게 이들 기업의 특징이고, 더 나아가서 알리페이가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요. 광고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화면에 보여지는 게 알리페이를 통해서 결제한 사용자들을 분석을 해서 그 CRM 데이터 툴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매장 인근 근처 반경 1km 내인 경쟁사에서 고객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A 매장과 유사한 상품을 팔고 있는 다른 매장에서는 어떤 고객들의 객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아직 우리 고객은 아니지만 우리 고객화되었을 때 잠재 고객으로서 충분히 우리 매장의 매출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타겟 고객들한테 어떤 광고를 어떻게 마케팅하게 되면 우리 매출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이런 형태의 CRM 마케팅 솔루션을 판매하는 게 알리페이, 위챗페이의 주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핀테크가 금융으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광고 마케팅, 그것도 기존의 오프라인 광고 마케팅은 전단지나 찌라시 기반으로 디지털화가 안 이루어졌던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핀테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제 앞서 우리 한영사 하면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내에 데이터 3법이라든가 마이 데이터법부터 시작해서 많은 규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관련된 그 부분도 그 어느 때보다도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기존의 일반적인 핀테크 서비스는 규제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리소스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 규제의 벽을 뚫고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규제의 벽이 낮아진 데다가 더 중요한 건 예전보다 더 적은 리소스로 규제의 벽을 아주 쉽게 넘을 수 있는 기술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기술적 진화가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와 AI와 관련된 기술들이죠. 그런 기술들 덕분에 예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기존의 밸류체인과는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꿈꿀 수 있는,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게 딱 지금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현 주소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분 종사하시는 핀테크 서비스들이 향후에 대한민국의 금융 서비스의 선진화에 많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상무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핀테크의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부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소중한 고견 및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킹은 사전에 신청하신 분과별로 입력된 방에서 분과장님과 사회자님의 리드에 따라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시고 사전에 등록된 여러분의 명함을 다운로드하신 후 자유로이 나누시며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면이 계속해서 오프되어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꼭 켜주시고 여러분 함께 담소를 나누시며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킹 시간 동안에는 화면을 꼭 켜주시고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경품 추첨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경품 추첨 시간대는 음소거 모드를 꼭 설정하고 들어와 주시고요. 네트워킹 시간 이후에 진행될 경품 추첨 시간까지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5시 5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원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네트워킹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뒤쪽에서 대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화면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행사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고대하시던 경품 추첨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화면은 계속해서 켜주신 상태로 함께 해주시고요. 참석자분들께서는 화면에 앞으로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이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경품 추첨에는 우리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이사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럭키 드로우를 통해서 성함이 호명된 5분께는 스타벅스 2만 원 쿠폰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화면을 같이 함께 바라봐 주시고요. 앞쪽에 아래쪽에 이름이 화면에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사장님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자,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참여자분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네, DK월드 김동경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과연 스타벅스 쿠폰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DGB 금융그룹 김한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멀리서 오셨네요. 네, 이사장님 아주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뽑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새로운 느낌의 추첨 행사인데요. 실내 주식회사 정윤서 대표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주인공을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눌러주실까요? 자, 과연 마지막 주인공은 크레파스 솔루션 박학수 이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은 개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사장님께서 화면을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면서 이름을 호명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총 3분께 아이패드 미니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번에는 3분을 추첨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자, 아이패드 미니의 주인공 3분은 과연 누가 될까요? 다들 화면 속에 굉장히 상기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한양대학교 유승현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학계에서도 오셨군요. 예. 네, 우리 감사합니다. 화면에 함께하고 계시는 참여자분들의 표정이 매우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뽑아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누르셨고요. 자, 다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네, 주식회사 파운드의 김나예 매니저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비대면, 뭐 디지털, 요새 비대면이라고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디지털인데 비대면인데 대면처럼 시간이 갈수록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그 핀텍 박람회 5월 말에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 이제 웨비나를 국내 해외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점점 이렇게 비대면 그 디지털 쪽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디지털 기술들 뭐 디지털 뭐 인증 디지털 뭐 MOU 디지털 뭐 영수증 디지털 사인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다양하게 이제 툴이 활용이 되니까 마치 이제 우리 이런 그 디지털 세계에서 바로 막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제 확산이 되고 우리 핀텍 업계가 디지털 금융이 금융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SK 그 연구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비금융과의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교류, 새로운 어떤 융합 비즈니스 모델, 나아가서는 그게 커지면 융합 신산업을 갖다 우리가 창출해내고 이런 어떤 그 기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다 동참하셔서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확장하고 또 우리 또 업계, 금융업계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이런 그 디지털 전환 이런 쪽에 기여하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의 정유신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0 핀테크인의 밤 행사를 모두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며 내년에는 우리 모두 마스크를 벗고 한자리에서 함께하며 이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꿈꾸며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사회자 이혜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